산장에서 진우의 거친 손길이 제 몸을 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42살의 제가 32살 등산 가이드의 품에 안겨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남편과 절친 서연이 펜션 뒤편에서 얽혀있던 그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선한데 말이죠. 하지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강원도로 힐링 여행을 떠난 건 서연이 최근 이혼한 상처를 달래고 싶어 해서였습니다. 대학 동창인 서연은 1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한 후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외롭다며 자주 울곤 했어요. 남편도 서연을 불쌍하게 여겨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연이 너무 힘들어하니 우리가 좀 힘이 되어주자는 말과 함께요. 펜션에 도착한 첫날 저녁, 바베큐 파티를 하며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서연은 소주를 연달아 마시며 이런 오빠였으면 이혼 안 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그냥 술김에 하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이 남편을 따라다니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서연이 남편에게 정말 좋겠다며 저 같은 여자가 있어서 부럽다고 하면서 그의 팔을 살짝 건드렸을 때 저는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술에 취한 척하며 남편에게 기대는 서연을 보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서연도 곧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며 웃었지만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붉어진 게 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12시쯤 목이 말라서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펜션 뒤편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여자의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들여다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남편과 서연이 펜션 뒤편 평상에서 격렬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12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요. 서연이 오빠 너무 좋다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미안하다면서도 멈출 수 없다고 대답하는 목소리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나무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에 손을 짚어야 했어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앉으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정말일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서연이 12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지만 목 놓아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까봐 무서웠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눈물을 닦고 잠든 척 누웠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옆에 누웠을 때 제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들어오면 몸을 돌려 안겼을 텐데 그날은 등을 돌리고 꼼짝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와 그런 짓을 하고 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제 옆에서 잠들다니요.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서연의 신음소리, 남편의 거친 숨소리, 그들이 나누던 속삭임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베개를 머리 위로 눌러도 그 소리들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12년 동안 저와 함께 산 남편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언제부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원하게 된 걸까요? 새벽 6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8시에 서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혜수야 일어났어?
아침 준비 도와줄까? 하는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끔찍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지만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았어요. 서연이나 남편이 눈치챌까봐 걱정됐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세 사람. 남편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서연은 오히려 더 수다스러웠어요. 어제 잠 잘 잤냐고 묻는 서연을 보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와 하룻밤을 보낸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잠을 설쳤다고 대답했어요. 남편도 저를 힐끗 보더니 여행 와서 피곤한가 보다며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게 보였어요. 아침을 먹는 내내 저는 관찰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이 남편에게 잼을 발라주는 것, 남편이 서연의 머리에 묻은 프리플 떼어주는 것, 그들이 주고받는 자연스러운 스킨십들이 모두 다르게 보였어요. 어쩌면 어제 이전에도 이런 신호들이 있었는데 제가 놓쳤던 건 아닐까요? 아침을 먹으면서 저는 문득 우리 부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료해졌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을까요? 잠자리도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많은 편이었고, 그마저도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남편이 서연에게 빠진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이혼한 후 오히려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새로운 헤어스타일도 해보고, 예전에는 입지 않던 화려한 옷도 입었죠.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지만 요즘의 서연은 대학 시절처럼 생기가 넘쳤어요. 반면 저는 어떤가요? 언제부터 거울 보는 것조차 귀찮아졌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이 잠깐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펜션 앞 오솔길을 걸으며 남편은 서연이 많이 밝아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혼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잘 된 것 같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연의 밝음이 내 남편 때문이라는 걸 저만 알고 있다니요. 남편이 갑자기 저보고 서연이처럼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나보고 서연이 같아지라고? 내 친구와 바람을 피우면서 이제는 나더러 그 친구 같아지라고 하는 거야?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후에 혼자 방에 있을 때 거울 앞에 섰습니다. 42살의 제 모습이 서연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시들어버린 걸까요? 두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내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뱃살도 나오고 가슴도 처져서 예전 같지 않았죠. 서연은 달랐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몸매가 여전히 탄력 있고 매끈했습니다. 어제 바베큐 할 때도 몸에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20대 후반 같아 보였어요. 그런 서연을 남편이 어떻게 안 좋아하겠어요. 그날 오후 펜션 사장이 내일 등산 가이드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젊고 실력 좋은 가이드라면서 주변 명소를 안내해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서연이 좋다고 했고 남편도 찬성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그들을 관찰했어요. 서연이 남편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남편이 서연의 잔에 술을 따라주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그들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특별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12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정작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한 적이 있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서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나도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여자로 보이고 싶다고. 42살이라고 해서 이미 늦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놀라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9시 펜션 앞에서 등산 가이드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키 180 정도의 건장한 체격의 구릿빛 피부, 선글라스를 벗으니 선량해 보이는 큰 눈이 드러났어요. 32살이라고 소개했지만 정말 20대 후반 같아 보였습니다. 진우라는 가이드가 오늘 즐거운 등산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갈게 인사했어요. 진우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밝고 건강한 미소에 예의 바른 말투.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시무룩했던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서연은 즉시 진우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등산 일을 한 지 오래됐냐며 다가가서 팔짱까지 끼려 했죠.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자연스럽게 몸을 빼더군요. 남편은 그런 서연을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등산길에 접어들자 진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등산화 끈이 좀 헐거워 보인다며 가시 묶어주겠다고 했어요. 그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조여줄 때 그의 손가락이 제 발목을 스쳤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발목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진우가 제 발목을 감싸 안았는데 그 터치가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손길이 제 발목 주변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파른 길이 나오자 진우가 제 손을 잡으며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고 자신의 손을 꽉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냥 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더군요. 이것도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짜릿한지 모르겠어요. 진우가 순진하게 제 손이 정말 부드럽다며 로션을 뭘 쓰느냐고 물으면서 제 손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손바닥을 쓰다듬는데 그 감촉이 너무 좋아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2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도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바위를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우가 뒤에서 제 허리를 받쳐주는데 그의 손이 허리 중심을 정확히 잡더군요. 천천히 올라가라며 자신이 받쳐주겠다고 하면서 그의 손이 제 허리선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단단함이 제 엉덩이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진우의 손길은 전혀 야하지 않았는데도 제 몸이 이상하게 반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의 남성다움을 직접 느끼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한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터치에 굶주려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괜찮냐며 얼굴이 빨갛다고 하면서 제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그의 손바닥이 제 이마에 닿자 온몸에 전율이 퍼졌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다며 잠깐 쉬자고 제안했어요. 진우가 제 팔을 잡아 바위에 앉게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그의 손이 제 팔뚝 안쪽을 스쳤어요. 이런 세세한 터치들이 모두 계산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았는데 효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민감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물을 마시라며 물병을 건네줄 때도 그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과 스쳤는데 그 짧은 접촉에서도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진우는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이상한 생각만 드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을 때 진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김밥 하나 더 먹으라며 산에서는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직접 김밥을 제 입에 가져다 대더군요.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제 입술에 살짝 닿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 질투하는 듯 끼어들려 했지만 진우는 저에게만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제일 걱정된다며 긍산이 처음이냐고 물으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데 그 터치도 정말 절묘했습니다.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주무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며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만 챙겨주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42살에 제가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하산길에서 진우가 내일도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은 곳을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어요. 둘째 날 밤도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과 서연 때문이 아니라 진우 때문이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과 순수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42살의 제가 32살 청년 때문에 이렇게 설레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더 이상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배신감과 분노로 가슴이 타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냥 무덤덤했어요. 오히려 진우의 환한 미소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죠.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진우였어요. 혹시 떠나기 전에 정말 예쁜 곳 하나만 더 보여드릴 수 있냐고.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좋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셋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11시였어요. 남편과 서연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깨워 마지막으로 산책 좀 하고 오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눈도 제대로 뜨지 않고 알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우가 앞서가겠다며 제 손을 잡고 좁은 산길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좁은 길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바위들 사이의 틈새였습니다. 가파른 바위를 오를 때 진우가 뒤에서 제 허리를 받쳐주었어요.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그의 몸이 제 등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과 아래쪽이 제 몸에 닿는 걸 느꼈어요. 순간 온몸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진우가 미안해하며 길이 너무 좁다고 했지만 계속 밀착된 상태로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의 단단한 부분이 제 엉덩이나 허리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그 감촉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언제부터 이렇게 저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더 좁은 바위 틈을 지날 때는 제가 앞서 가게 되었습니다. 균형을 잃을 뻔해서 뒤로 기대자니 진우의 가슴에 제 등이 완전히 밀착되었어요. 그 순간 진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우가 괜찮냐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허스키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손이 제 팔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 터치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또 다른 좁은 구간에서는 옆으로 비껴가야 했는데 그때 제 가슴이 진우의 팔에 닿았습니다. 진우가 순간 몸을 굳혔어요. 저도 그 접촉이 의식되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피하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남편 외의 남자와 이런 접촉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짜릿함이 더 컸습니다. 바위에서 내려올 때 진우가 먼저 내려가서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뛰어내리자 그의 품에 안겼는데 그 순간 우리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어요. 제 가슴이 그의 단단한 가슴에 눌렸고 그의 손은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남성적인 향이 코끝에 스며들었어요. 어지러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몇 초 동안 그 자세로 서 있었어요. 진우의 심장박동이 제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데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렸어요. 지금 몇 시지? 펜션에서 남편이 깨어났을까? 곧 돌아가야 하는데. 드디어 폭포가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보다는 지금까지 계속된 진화의 접촉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달아올라 있었어요.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더욱 조급했습니다. 제가 폭포를 바라보며 정말 예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진우가 폭포가 아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있었어요. 진우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어요. 폭포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의 손이 제 볼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저도 눈을 감으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 돼. 정말 안 돼. 하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렸지만 몸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온 세상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간절하게. 저도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12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도 이런 전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진우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폭포 소리와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계 소리가 머릿속에서 째깍거렸어요. 시간이 없어. 곧 11시야. 입술을 떼었을 때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이 있었어요. 진우의 눈에는 더 원한다는 갈망이 보였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문득 떠올랐어요. 시간이 너무 흘렀고 곧 펜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깨어서 저를 찾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펜션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일주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그때 일을 생각했어요. 진우의 부드러운 입술, 그의 따뜻한 체온, 폭포 소리와 함께 나눴던 그 달콤한 입맞춤 말이에요. 일하다가도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무덤덤해졌어요. 이전에는 서영과의 일 때문에 분노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죄책감 때문인지 평소보다 다정하게 굴었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서 달라진 제 모습을 봤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았어요. 나도 아직 매력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2살이라고 끝난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난번 펜션이 너무 좋았다면서 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공기도 맑고 힐링이 됐다면서 말이에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만 별로 내키지 않는 척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서연 의견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자기도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면서 다시 한번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둘의 열성에 저는 마지못해 동의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진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설렜습니다. 이번에는 2박 3일로 계획을 잡았어요. 지난번보다 하루 더 길게 말이죠. 출발하는 날 아침부터 저는 옷을 고르느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의심받을 수 있고 너무 수수하면 진우에게 실망스러울 수 있고 결국 적당히 예쁘면서도 자연스러운 옷을 골랐어요.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진우가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 더욱 멋져 보였어요. 진우도 저희를 발견했는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하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에 특별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저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서연이 의미심장하게 진우 씨도 또 볼 수 있어서 좋다며 진우의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하지만 진우는 자연스럽게 몸을 빼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방을 배정받았어요. 더 넓고 전망도 좋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남편이 이번에는 더 여유롭게 즐겨보자고, 스트레스 받을 일은 생각하지 말자고 했어요. 서연도 그렇다며 적극 동조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진우가 다가와서 내일 일정을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더 좋은 코스를 안내해 드릴 수 있다면서 비밀 장소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진우의 시선이 자꾸 저에게 머물렀어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진우와 함께할 시간을 생각하니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이 앞섰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진우와 함께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진우가 지난번 이후 계속 저를 생각했다고, 그날 일이 꿈 같았다고 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다고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작은 오두막이 나왔습니다. 진우가 가끔 휴식할 때 사용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완전히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두막 안에 들어가자 진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난번처럼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하고 뜨거운 입맞춤이었어요. 진우의 손길이 제 몸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대담하고 적극적이었어요. 저도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서연과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만 바보처럼 혼자 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우가 제 귀에 정말 아름답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제 마지막 이성도 사라졌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도 사랑받고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몸의 곡선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섬세함이었습니다. 제 몸이 그의 터치에 반응할 때마다 그도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어요. 서로의 욕망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의 단단함이 제 배에 닿을 때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의 남성다움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저도 더 이상 이성을 잃었습니다. 42살의 제가 이렇게 순수하게 떨릴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작은 오두막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차원이 다른 감정이었어요. 부드럽고 섬세하면서도 뜨거운 진우의 사랑에 저는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진우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진우도 아쉬워하며 천천히 옷을 정리했어요. 오두막을 나오면서 진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걸 알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 설렜습니다. 두 번째 펜션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우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어요.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42살이라고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서연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도 진우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제 안에 숨어있던 여자로서의 매력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며칠 후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알아야 할 게 많았어요. 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통장을 정리하고 제 명의로 된 자산들을 파악했어요. 다행히 결혼 전부터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제 명의의 적금도 제법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할지가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생, 작은아이는 중학생이라서 이해할 나이였지만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부모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각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달라진 제 모습이 눈에 띄었나 봐요. 동료들이 요즘 밝아졌다고, 뭔가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실제로 일에도 더 적극적이 되었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42살의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와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저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도 느꼈어요. 10살 나이 차이, 서로 다른 인생 단계, 그리고 제가 곧 겪게 될 이혼 과정까지. 어느 날 진우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진우는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진우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그가 누나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누나는 충분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게는 어떤 사랑 고백보다 소중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원하고 있으니 정리하자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게 맞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서연과의 일을 들켰는지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부부로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남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서로 합의하에 진행했고 아이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차츰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더군요. 드디어 제가 혼자 살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신혼 때 살았던 집만큼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을 갖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2살, 두 아이의 엄마, 이제 혼자가 된 여자.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진우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새 출발 축하한다고,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고마운 마음에 답장을 보냈어요. 고맙다고, 덕분에 새로운 내가 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서 생각했습니다. 42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서연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새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가 행복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42살의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습니다.